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박재용 저자의 1.5도 생존을 위한 멈춤입니다. 읽으면서 마음이 조금 먹먹해지는 책이었는데요. 기후 변화와 기후 위기에 대한 책으로 어려운 용어들을 사용해서 책을 풀어가기보다는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후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저자 소개를 하자면 과학 저술가이자 커뮤니케이터로서 과학, 역사, 사회에 대한 이야기에 주된 관심을 가지고 글을 쓰고 강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리학을 전공하고자 했으나 그만두고 다른 길을 걷다가 다시 과학을 만났다고 하는데요. EBS 다큐프라임 생명 40억 년의 비밀 시리즈에도 참여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인간이 저지르는 만행일 텐데요. 이 책 역시 기후위기가 오는 주된 이유가 결국 인간이라고 합니다. 머리말에서 백악기 때의 멸종도 있었지만 그때는 상위 포식자를 포함한 70% 이상의 생태계의 종들이 멸종되었다면 지금 6번째 대멸종으로 가고 있는 지금은 불공평한 멸종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만들어내고 인간만 살아남고 다른 종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인간 사이에서도 계급이 존재해서 잘 사는 사람들은 기후 위기가 온지도 모르게 살아가겠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타격을 입으면서 심하게는 목숨까지 잃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6번째 대멸종이라고 할 정도로 악화되고 있는 지구를 왜 만들게 되었는지 이 책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지구온난화가 무엇인지, 지구온난화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장 기후가 문명을 만들었다, 2장 지구가 뜨거워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3장 마지막 0.5도 임박한 파국, 4장 산업 부분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과 대책, 5장 자동차와 농축산물에서 새어나오는 온실가스, 6장 과학기술에 거는 기대, 7장 신재생 에너지와 스마트 그리드, 8장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1만 년 전 안정된 기후와 인간의 진화로 되돌릴 수 없는 변화를 시작하게 된 농경사회로 우리는 접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인류의 문명이 시작이 되었으며 인간들은 문명의 수혜라도 입듯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서 지구를 계속 괴롭히고 있습니다. 20세기 지구의 평균 온도는 13.9도 정도였다고 합니다. 지구의 온도는 바다와 대기의 존재 여부, 햇빛의 반사 정도에 의해서 조절된다고 하는데요. 지구는 태양빛의 70%를 흡수하고 나머지는 반사하며 우주로 열 에너지를 내놓는다고 합니다. 그 흡수한 만큼의 에너지를 주로 적외선 계열의 전자기파로 다시 내놓는데 이 적외선 중 일부가 대기에 흡수됩니다. 그 적외선을 흡수하는 것이 이산화탄소와 수증기이며 그로 인해서 따뜻한 지구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산화탄소는 지구를 지구답게 만드는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 시스템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20세기 중반부터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0여 년간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산업혁명 이전에는 0.03%였다가 산업혁명이 지나고 석유, 자동차, 비행기 등이 발달되고 중국과 인도의 급격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지금은 0.04%라고 합니다. 0.01%가 얼마나 차이가 있나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0.06% 지금처럼 이산화탄소를 계속 배출한다면 원래 있던 이산화탄소의 2배가 되게 되어서 정말 지구는 파국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과유불급이라는 한자 성어가 예시로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확실한 것은 우리가 생존하는데 위협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지구 대기의 온도가 높아지는 지구 온난화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되어서 나타나는 상태인데요. 이산화탄소는 생물들이 호흡을 하거나 화산 폭발이 이루어지거나 토양의 유기물 분해 등으로도 배출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요인들은 몇만 년이 지나야 겨우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이산화탄소의 배출의 주범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인간이 연소시킨 화석연료라고 합니다. 20세기 급격한 이산화탄소의 농도 증가는 결국 지구의 온도를 1도 올리게 되었고, 우리는 더 이상 온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필사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1.5도는 201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제48차 총회에서 지구온난화 1.5도씨 특별 보고서를 채택을 했다는 데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1.5도는 산업화 이전에 지구가 허용할 수 있는 온도 상승의 여력이며, 이미 1도가 올라갔으니 우리는 0.5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건데요. 저자도 말하지만 저 역시도 이 0.5도를 올리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2015년 유엔 기후변화 회의에서는 파리 협정을 맺었는데, 각국이 지구 기온 상승을 2.0도 이하로 묶고 1.5도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했지만, 이제는 1.5도 이하로 막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지구의 온도가 1.5도 높아지면 현재 생물 중 척추동물의 4%, 곤충의 5%, 식물의 8%가 서식지의 절반 정도를 상실할 것으로 예측하는데, 2.0도에서는 2배 이상의 서식지를 상실하고 생태계 변화가 일어나는 육지 면적이 3배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또한 인간 물 부족 역시 1.5도로 올라갈 때보다 2.0도로 올라갈 때 2배 이상의 사람들이 타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저자는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해수면의 상승, 전 지구적 사막화, 산호초의 붕괴, 이상기후, 태풍의 빈발과 높은 강도입니다.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부분들이어서 사실 설명할 것도 없어 보이는데, 더 문제는 우리가 그런 뉴스를 보더라도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딱 현실에서 보이는 심각성을 많이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그래도 바다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때문인데요. 바다도 포화 상태가 된다면 0.5도를 넘기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플라스틱을 줄이게 하고, 장바구니를 들게 하고, 텀블러를 쓰게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하는 등의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요구되지만, 개인 한 명 한 명의 노력에 덧붙여 산업 전반에서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파격적인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합니다. 전력과 열 생산 부분 34%, 산업 부분 31%, 수송 부분 13%, 산업 공정 부분 8%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우리나라 성장 동력의 주요 산업들이 차지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거의 86%라고 합니다. 특히 제철 산업, 시멘트 산업, 석유 화학 산업, 제지업, 플라스틱 생산업, 알루미늄 산업 등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어마무시하다고 합니다. 인간이 편하게 살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당연하게 보이는 것들일 수 있는데, 기업이 더욱 환경 친화적으로 생산 방식을 바꾸고 정부도 지원을 해주면서 서로 협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배기가스와 육식으로 인해 이산화탄소의 배출량도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기차의 상용화와 대체육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산화탄소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 등 태양발전, 풍력발전, 지열발전, 온도차 발전 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존 화석 연료들보다 장점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잘 알고 있듯이 태양열, 풍력, 지열 등은 우리가 원할 때마다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를 살리는 데는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캐나다, 유럽 등지에서는 기후변화와 기후위기에 대처하려는 모습이 적극적으로 보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 현실이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저 역시 기업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부가 더욱 환경에 대해서 규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자가 말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은 탄소세를 사람들에게 내게 하는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만의 노력도 아니고
정부만의 노력도 아니고 기업만의 노력도 아닌 세 주체가 모두 힘을 합쳐서 노력을 해야지만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고 임박한 파국에 치닫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영화 투모로우를 재미있게 봤는데 투모로우가 딱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재앙이라고 합니다. 바다는 열염순환이라는 밀도차에 의한 해류의 순환을 해야 하는데 바다 깊은 곳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심층순환, 대순환이라고도 한다고 하네요. 이는 태평양, 대서양 등에서 크게 바닷물이 깊은 곳에서 도는 것인데 이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후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투모로우에 나오는 것처럼 캐나다와 미국은 빙하기와 같은 한파가 몰아닥치게 되고 그들은 따뜻한 남부로 계속 내려오면서 멕시코로 가게 되는 것인데요. 이런 영화 같은 일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 무분별하게 사용했던 지구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위기를 인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위기 인식이 진정으로 되어야 더욱 덜 쓰게 되고 재활용을 하는 것들이 기본이 되고 개인 한 명 한 명의 리더십이 모여서 작은 조직의 리더십으로 기후 위기를 위해서 더 큰 리더십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의 산책길의 책은 박재용 저자의 1.5도 생존을 위한 멈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